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중점 사업 속에 뭐 심뇌혈관 예방도 있고 질환 예방도 있고 또 암 예방, 전염병 예방은 있는데 혹시 우리 부산에 최근 3년간 그 후천성 장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장애 발생률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장애 발생이 되게 저희가 그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되게 네네. 95% 이상이 되게 후천성으로 후천성이죠. 발생하는 네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초 자료는 제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예. 기본 지표는 95% 이상이 후천성. 후천성이고 예. 그 중에 또 반 정도가 질병에 의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네. 또 그에 못지않게 예. 어떤 삶의 질을 네.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조건인 그 장애, 비장애 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그 후천성 장애를 유발하는 그 질병에 대한 부분 예. 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게 통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그 후천성 장애에 대한 예. 그 원인 질병 예. 별 어떤 통계라든지 예. 이런 통계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아마 큰 예. 책자에는 들어있을 텐데. 들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 그런 예. 부분이 혹시 예. 빠져 있으면 저희들이 예. 나중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 예. 부분은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면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러한 질병에 대한 네. 어떤 대책도 예, 예. 그건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 예방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 예. 예, 꼭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건강한 음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음주, 지난번에 뭐 어떤 조례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금연은 저희들 추진이 되고 있고 네네. 음주 부분도 지금 이제 저희들 조례규칙시에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시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흡연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음주 문화 자체가 가져오는 어떤 심각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것들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자살률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외에도 어떤 정신질환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더 심화되는,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또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예. 한 몇 명씩 하나. 저희들도 이제 예. 그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네네. 정신건강의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일부 학교에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울증 척도 검사. 지금 그래서 전체 624개에 대해서 다 실시를 못하고 네네. 68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10월 달에 저도 그 5분 발언을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 우울증 척도 검사 같은 그런 정신건강 검사는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그 정례화할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학생도 학생이지만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에서도 몇 개의 질문은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느냐 이 정도. 네. 그 정도 한 5개 정도의 그 문항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정확한 정신 건강을 진단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간이 검사를 해보면 또 뭐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1차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서 정신 건강 조사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어떤 그와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그 계층이 있으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본이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건 통계치는 나올지 모르지만 개인의 어떤 정신 건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정신 건강에서 그 유발되는 경우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의 그 우울증이 문제가 된다면 네. 그 우리가 왜 그 무료 건강 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련제로 실시하는 네. 예, 그거를 할 때 그 노인층을 대상으로 그 정신 건강 그러니까 정신 어떤 그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거기다가 도입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독거 노인이라든지 다른 그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전화도 함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하든지 다른 부분 제가 뭐 지금 당장 성인들에 대해서 정신 보건을 체크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서 그걸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렸다가는 나중에 실행할 때도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필요성은 있고 네. 우리가 방법은 찾아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